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나 보면 그 사람 기쁜 거 보면 나도 기쁘고 그럴 그럼요. 때가 있는데 순간순간 문득 그러면 나는?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좀 챙기는 이야기, 나 뒷바라지하는 계획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이범학 씨의 이야기 아, 듣겠습니다. 예. 예, 참 웃는 모습이. 예. 가족을 위해 새벽까지 식당에서 일한 나. 이제 나를 위해 노래 부르고 싶다. 아. 제가 26살 때 데뷔했으니까 별다른 군대 갔다 와서 바로 데뷔해서 다른 일을 별로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수입이 고정이 안 돼서 지금 아내가 음식을 잘하니 음식점을 한번 차려보자가 됐어요. 그래서 한 4년 전에 어찌어찌 차렸는데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당연히 힘들고 안 해본 거 하다 보니까 혼나기도 물론 많이 혼나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아이도 있고 또 부모님도 있고 좀 더 가게가 좀 되니까 욕심이 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지나가다가 부동산에서 아는 부동산에서 아 저쪽에 좋은 가게 자리가 하나 생겼다고. 그래서 거기에 혹해가지고 둘이서 저희 했던 가게 주위에는 호프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오는 손님들도 아, 여기 2차 갈 데 없어요. 그 얘기를 자꾸 들어보니까 내가 차려야 될 때가 된 거야. 호프집을? 예. 그래서 호프집을 덜컹 계약을 하고 또 인테리어에서 올 초부터 이제 영업을 했죠. 저희 원래 식당은 11시부터 10시 반. 호프집은 저녁 때 문 여니까 한 2시까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 힘들겠다. 그리고 너무 힘든 거야. 진짜 힘들죠. 저도 저지만 아내가 힘들어서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점점 이게 두 번째 호프집을 서로 미루고 안 나가게 되고 그 일하는 분한테 맡기고 했더니 참 생산 안 되고. 그렇죠. 올 한 해 제일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그 가게 차린 건데 또 손님들도 저한테 물어보면 아, 요즘에 활동 안 하세요? 노래 안 하세요? 가게 없을 땐 노래 하는데요. 네. 근데 그렇다고 매일 공연이 있는 게 아니니까 손님들한테 듣는 소리 또 아내한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 뜨자마자 잘 때까지 혼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얘가 일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혼나면서도 내가 이 가게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내가 본업은 뭔데 이 가게 일이 본업이 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정말로 지금 앨범을 다시 만들고 있거든요. 그 앨범 만들어서 물론 가게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제가 제일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노래 부를 때거든요. 무대에 섰을 때. 무대 섰을 때. 제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좀 더 많이 누려보고 싶은 게 내년의 목표예요. 진짜 힘드시긴 하셨겠어요. 체력적으로라도 어떤 네. 시간에 여유가 없으니까. 저보다도 제 아내가 더 힘들었죠. 아, 그 호프집 말고 앨범을 차라리 그 시간에 그 돈으로 쓰면 앨범 몇 개 만들 수 있었는데. 아까워. 다른 분들은 혹시 이렇게 가족 뒷바라지가 나 끝나는 거 아니야? 저는 뭐 결혼한 지 15년밖에 안 됐는데 14년 차에 신장이 이제 수술하게 됐잖아요. 네. 신장이 안 좋아서. 모든 사람들은 죽다 살아나면 아, 내가 그동안 못한 거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지. 아,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 착한 사람이 많이 되잖아요. 네. 신장이 나아지니까 사람은 뭐 똑같이 변함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가족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나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아내하고 우리 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수술하고 나와서 많이 변했어요. 그러더라고. 왜? 이상하게 개인주의가 되어가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개인주의. 근데 진짜 그랬거든요. 나는 가족도 중요하지만 내가 수술하기 전에 가족이 100이었으면 지금은 내가 70이에요. 많이 나를 위해서 살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많이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보고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제가 우리 아버지 삶을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 60 들여 돌아가셨는데, 근데 아버지의 삶을 지금 되돌아보면 희생과 헌신이 어떻게 좋은 결실을 맺기도 하지만 본인한테는 정말 남는 게 병과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장가 가자마자 돌아가셨거든요, 할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밑에 동생 6이 있어요. 할머니 혼자 있어요. 빚만 있어요. 자식 3 낳았어요. 그러니까 9을 키운 거예요, 9을. 그러니까
동생 시집장가 다 보내고 우리 자녀들 셋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딱 숙제 끝난 날이 60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생기더라고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숙제만 딱 끝내고 나니까 병 2년 앓고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배운 게 뭐냐면 열심히는 살지만 나를 희생할 것까지는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버리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도 일을 열심히는 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 스스로 힘들다 그러면 항상 접어요. 뭐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내가 돈을 다 갖다 줘도 저 인간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 안 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홍림 씨는 15년을 희생하고 살았는데 나도 열심히 일했지만 희생한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요. 저는 60이 되고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억울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게 피땀을 억울해. 흘리는데 맞아. 그래서 60, 저 이제 내년이 환갑이에요. 바로 며칠 뒤가 환갑이에요. 결심한 게 뭐냐면 절대 60이 넘고 난 다음에 싫어하는 사람은 안 만나기. 싫어하는 일은 하기 안 하기. 그 진정한 부자야. 예, 그러니까 돈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진짜 뭘 좋아하지를 저한테 안 물어보고 산 거예요. 맞아요. 내가 무슨 색깔 옷을 좋아하지? 내가 무슨 과일을 좋아하지? 내가 진짜 무슨 영화를 베스트셀러라면 읽어댔고 유행한다 무슨 색깔 입어봤고 잘 뜨는 동네라고 뭐 어디 가보자 했는데 그것을 이제 안 하고 60세부터 저한테 충실하기로 한 거. 저만 위해 살지는 않아요. 왜? 저는 분명히 딸하고 노는 시간 좋고 남편 잘 보람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제 스스로에게 안 미안하고 안 억울하게 해줘야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게 저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요. 여행이 아니어도 저한테 저를 기분 좋게 91살 먹은 이제 92살이 된 노란 원생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노라야 오늘은 내가 널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널 어떻게 즐겁게 해줄까를 물어보신대요. 저 90살이 아니라 이제 61살부터 매일 물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되셨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아마 지금 심하은 마담님은 저게 가능이나 하겠냐. 떠나긴 어딜 떠나 6살짜리가 날 쳐다보는 거야. 물론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는 순간이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 진짜 그냥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신랑한테 모든 걸 맞추느라고 결혼식도 5년 늦게 했고 아, 왜요? 선수 시절에 갑자기 복귀가 되는 바람에 결혼식이 이제 취소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귀가 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귀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지훈련 가야 되고 왜냐하면 선수들은 결혼을 다 이렇게 겨울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 보드들. 리그 근데 없을 저는 때 그때 시즌. 이제 또 만삭이죠. 그다음에 또 전지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번쯤은 신랑이 또 그라운드에서 멋지게 운동하는 거를 방해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도 늦게 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아직까지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그 이유는 또 이제 은퇴하고 나서 또 바빠진 거예요. 맞아, 또 신랑이. 해설하고 또 바빠서 지금, 못 가고 예. 했는데 아까 억울하진 않아요. 억울하진 않는데 이제는 조금 신랑도 저에게 조금은 맞춰주는 거를 좀 이 방송을 보면은 했으면 좋겠어.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안 그런 얘기를 해야 돼. 본인은 굉장히 제 와이프 중심적으로 가정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종교적인 믿음이군요. 그 본인 빼고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남자들은 1, 2 왜냐면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지. 제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왜냐하면 신랑이 그 어떤 것도 신경을 쓰는 게 저는 이제 싫었기 때문에 말을 안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까 전에 이제 천성이 현모양처네. 그러니까. 너무 좋겠다. 한 번 터지면 이제 다 얘기하는데 네,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제 내년에는 신혼여행도 못 가봤던 거 가보고 가야지. 조금 집에 좀 제발 좀 저녁에는 좀 있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정화 마담님은 내년에는 나를 위해 좀 살겠다 뭐 이런 계획 세운 거 있어요? 난 맨날 남편 아프다고 내가 다 그냥 새벽 절절절절 2-3시까지 기면서 하고 식당까지.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제 자녀를 다 키워서 이제 시집 보낼 나이도 아니고 이제 6살 자녀가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내년의 계획은
이게 팔자가 쉽게 안 바뀌나 봐요. 결국은 이제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근데 지금은 이제 남편이랑 저랑 둘이 있지만 2세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계획이에요. 뭐 지난번에 제가 방송 왔을 때 한번 유산을 했다고 얘기를 뭐 본의 아니게 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때가 제가 5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8월에 임신을 해서 또 10월에 또 유산이 됐어요. 네, 제 나이에 이제 유산이 2번 되니까 습관성 유산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처음 유산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 위로도 많이 받았는데 사실은 위로도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2번째 유산했을 때는 굳이 얘기하자, 뭐 어디 올리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위로받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이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데 그냥 나한테 온 것뿐이고 이걸 내가 잘 이겨내야지 이건 위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덜 슬프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시험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해요. 좀 거부감이. 네, 잠깐 그냥 여자로서 약간 좀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요즘 최근에 다 그렇게 임신해요. 네. 뭔가 10상 중 1상 이상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마음이 괜히 에이, 2번이나 자연 임신이 됐는데 또 시험관을 하려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또 어떠한 유산이 되면은 또 저 몸도 데미지가 너무 크고 또 이제 한 번은 8월에 임신됐을 때 저한테 이제 드라마 섭외가 들어왔어요. 아이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23년 정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방송 중에 제일 큰 역할이 들어왔어요. 네. 솔직히 그때는 조금 너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아, 왜 하필이면 애기도 너무 갖고 싶었고 큰 역할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동시에 2개가 와서 어느 거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이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감독님한테 죄송합니다. 지금 임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애기 심장이 또 이렇게 뛰는 거 심장 소리를 들으니까 아, 얘를 꼭 지켜줘야겠다라는 생각에 2번 다시는 떠나보내지 말아야지 했는데 결국은 드라마도 못하게 되고 애기도 떠나보내게 되고 2018년도가 2번 임신하고 2번 유산하고 나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한 거 없이 1년이 후딱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래 임신이 2번 된 건 시험관을 하더라도 또 될 수 있는 희망이 큰 거고 캐스팅이 됐다는 건 내가 아직 연기자로서 죽지 않은 거니까 내년에 또 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캐스팅이 됐는데 임신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계획적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시험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좋은 소식도 다시 시작. 아유, 전화 씨. 많이 응원합니다. 예. 내년에는 꼭 꿀꿀이 엄마가 될 거라고 아이고. 믿어요. 꿀꿀이 엄마. 아, 감사합니다. 네, 꿀꿀이 엄마. 저희 엄마도 3세판이라고. 자, 덕후 배틀 우리 갈까요? 종팀이 올해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죠. 올 한 해 최고로 후회했던 일. 그냥 털어버리고, 에이! 이러고 난 다음에 그냥 가는 걸로. 예. 우리 요성님. 네. 오늘 우승자에게는요. 예. 더욱 내년에 또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더 힘차게 뒷바라지 하시라고 예. 최고급 철분제를 준비했습니다. 건강하시라고. 자, 어느 분부터 시작할까요? 올 한 해 최고로 후회했던 일. 근데 다들 그래요. 네, 이번 씨. 그 후회되는 게 일단은 아까 가게 한 거는 물론 잘못한 거 후회되지만 뽀뽀집이 풍수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랑 안 맞나 봐. 2번째는 그 올해뿐만 아니라 좀 이어져 온 얘기예요, 사실은. 제 2번째 아내가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초혼이야. 저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혼하면서 우리 딸아이 생각하면서 나 절대 배다른 동생을 만들어 주지 않을게라고 나 혼자 속으로 이제 맹세했었어요. 아예 너무 미안하니까 그 사람한테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같이 말자. 웬만하면은 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좀 따라주면 안 될까? 근데 말로는 오케이 하지만 굉장히 씁쓸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도 좀 컸고 나이 차이도 나고 만약에 내가 먼저 갔을 때 이 사람한테는 뭐가 남을까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뭐 남은 게 없는 거야. 예.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인연이 없는 건 형이 먼저 가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갈 거니까 이 사람한테는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아이도 하나 없이 내가 간다는 거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물론 내 나이가 지금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가 20살 돼도 저는 이미 갈 나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한테는 큰 선물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바꿔서 내년에 같이 꿀꿀이 아이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후회되는 일? 있어요. 막생이죠 이제. 어머니를 이사를 시켜드린 걸 굉장히 잘했어요. 주택에 20년 사시다가 뭐 재건축 때문에 옮기셨지만 제가 뭘 잘못했냐면 전부 새 걸로 바꿔드린 거예요. 엄마의 추억을 내가 다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댁에서 가도 어머니 항상 이러고 계셔. 엄마 뭐 해드릴까 하면 그 냄비에 하면 참 맛있는데. 근데 그 가구에서 이렇게 그게 참 좋은데 그게 난 너무 죄송한 거야. 네, 그래서 그나마 하나 어머니 방에 있는 장롱 하나 가져온 거 그거 외에는 싹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이 와도 그냥 이거는 뭐냐면 신혼부부 집이 너무 깨끗해. 그러나 추억이 없다는 거. 형이 옛날 물건에 대한 좀 싫은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예전에 어머니 주택 사실 때는 도배하려면 치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싹 치우고 싶어. 그치. 근데 아파트는 안 그렇잖아. 매년 해드릴 수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항상 한이 됐어. 난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집에 살면서 왜 어머니는 이 벽지에 얼룩져 있고 진짜 그 주택인데 쥐 왔다 갔다 그러고 또 뭐 전기가 약해가지고 에어컨도 제대로 못 쓰고 이런 데 사시게 했을까 해서 결국은 이사 가시면서 뭐냐면 난 다 해드려야지라고 해드렸는데 좋은 거로 다. 이게 결국은 어머니한테는 상훈아 넌 왜 나의 추억을 뺏어가냐. 그게 전 제일 후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저는 뭐 주식이든 뭐 투자든 투자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을 벌면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투자 얘기를 해도 그냥 고마워. 그래 그렇게 좋은 투자면 네가 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아끼는 후배가 유명한 컨설팅에 다니는 친구예요. 컨설팅 회사니까 뭐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이제 올 연초인가 뭐 하여튼 올 초반이었어요. 형 여기 조금만 투자를 하래. 최소 2배. 뭐 아무리 안 돼도 3배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됐어. 고마워. 안 해. 그리고 안 했어요. 못 듣겠다. 안 했는데 10월 달에 11월 달에 상장했어요. 예. 그럼 몇 배가 될까요? 30배. 2배가 아니라 아유, 이 인간 미쳤어! 그걸 나를 줘야지, 나를 줘야지! 내가 그걸 왜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10년 전에 넣어놓고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 회사가 잘 되기를. 그리고 자기가 잘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올 연초에 이게 상장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한 번 뭐 이렇게 주식을 분산해야 되나 봐요. 그때 기회가 자기 혼자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분산을 하는데 그래도 자기는 잘 아는 사람이고 또 뭐 내가 거기 좀 투자해도 회사 얼굴에도 보기 좋고 그러니까 나한테 진지하게 제안을 한 거였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들어간 돈이면 3배는 버는 거예요. 여드름 몇 개짜야 돼? 개수를 셀 수가 없지. 그래서 너무너무 아깝더라고요. 3배를 벌 수 있었는데. 그런데 더 이 얘기를 들어보니 10년 전에 20억을 투자해서 60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술 먹으면서 축하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배가 아프다가 곰곰이 다시 생각해봤어요. 내가 그때 돈이 있어 20억을 투자했으면 난 10년 동안 말라 죽었을 것 같아. 나도 그랬을 것 같아. 10년 사이에 나는 말라 죽었을 것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같아. 그래서 축하해. 밥이나 좀 사. 나는 그때 지금 600억 된다고 약속해주고 10년 전에 20억 넣으라 그래도 못 넣었을 사람이야. 맞아. 못해. 그래서 안 넣고 올 1년 전에 올 연초에 넣었어도 한 3배는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식이니까 1년 사이에 내가 명을 10년은 단축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 가장 후회스러웠던 일이 후회스럽다. 투자 안 했는 건데 그러니까. 또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제가 또 자기 합리화를 잘하고 잘 살잖아. 1년 사이에 많이 늙었을 거야. 말하길 정말 잘했어. 축하해. 밥 얻어 먹을게. 그러고선 그날 술만 많이 먹고 왔어요. 세상에. 너무 충격적이다. 다음에 똑같은 케이스로 그 후배가 역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 바꾸고 또 하잖아요. 그때 그때는 안 분위기 돼요. 날릴 거야. 맞아. 자, 우리 요정님. 뭐 됩니까, 오늘? 오늘은 좀 정했어요? 쉬었어요. 이미 진짜요? 정했어요. 네. 오늘의 우승자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아까 이보막 씨께서 선배님께서 이제 2세를 또 네, 꿈을 꾼다 하셔가지고 이거를 좀 잘 승상하시라고. 이게 참 아름다운 방송이에요. 감사합니다. 야. 자, 이번 주 일품 만약 당신이라면 주제를 공개합니다. 우리 집에 잠시만 신세지겠다던 시동생 가족이 해가 바뀌도록 나가지 않는다면 올해 어떻게 좀 해볼까요? 유인경 마담님. 사실 뭐 가족이면 다 도와줘야 되는 거긴 하지만 시동생 가족의 태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가족 도움이 되고 뭐 요리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자립할 때까지 도와주겠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염치 없이 군다면 향후 계획서 같은 거 좀 써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설득력이 있으면 좀 봐주고 안 그러면 뭐 분리수거시키고 구박 주고 해서 자발적으로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나갈 때까지 약간 구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무조건 품어 안는다고 해서 이게 발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가족이 아니거든요. 저 인생의 선배로서 한번 야단을 치거나 그렇게 하여서 좀 자립심을 키워주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정아 마담님 안 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뭐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와주면 고맙죠. 요즘에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일단 저희 집은 일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아침에 눈 뜨면 객실 청소해야죠. 손님들 짐 받아야 돼야죠. 그리고 신랑 오토바이 커스텀 하는데 거기 나사 조여줘야 되죠. 네, 디퓨저 하는데 박스 접어야죠. 네, 방산시장 가야죠. 그리고 중국집에 서빙 해야죠. 발렛 해야죠.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식구 수대로 오면은 다 받아줘서 거기에 맞게 딱딱딱 이제 일을 준 다음에 그 월급을 주지 않고 제가 탁탁탁탁 측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방을 구할 정도의 돈이 되면 그때 이제 방을 구해서 그때 내보내고 안 나가면 더 고맙고요. 감금 아닌가요, 그 정도면? 같이 살겠다. 그러니까 알고나 알고 들어오세요. 아, 예. 할 일이 많다. 네, 할 일이 시간이 많습니다. 없다. 네.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예전에는 많았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네. 뭐 저는 뭐 시동생도 있었었고 시누이도 있었고 시어머니도 계셨었고 부가 다 이 상황을 경험하셨네요. 저희도 그러면. 저희 장모아버님 가족 다 있었어요. 했어요. 뭐 아버님도 계셨었고 그래서 근데 정말 뭐 어떡하겠어요. 뭐 가족인데 또 억울해도 그냥 또 순종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자는 뭐 더 그거 나쁜 자라고 그러는데 성서에서는 결국은 그 말씀 때문에 모든 걸 이기니까 그다음에는 이긴 거죠. 뭐 내가 삶에서 이게. 양소영 마담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조금 엄한 편이고 제 생각에도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언제 힘이 나냐면 정말 막다른 길이고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생각할 때 사실 힘이 나고 뭐든지 막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사는 것이 저는 길게 봐서 시동생한테도 더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운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내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뭔가 이렇게 잘해주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것이 제 선택일 것 같아요. 혼내키려서라도 그냥 내보낸다. 심하원 마담님은 뒷바라지 할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 집에 와서 살게 된다면은 역할 분담을 하게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 아이 육아를 봐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이잖아요. 저 확실하게 역할 분담을 하고 월급을 정말 드리고. 용서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제가 여유가 된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이제 가게를 차려서 거기서 일을 하게 하고 제가 정확한 월급을 드려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인력 저도 돈을 벌고. 네. 다들 부려먹을 사람들이. 안 들어가겠다. 네. 다들 그 생각을 하시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뭐 뒷바라지 가족들부터 뭐 부모님, 자식 이야기 그리고 나 셀프 뒷바라지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 진짜 가족끼리 뒷바라지 해주면서 원장님 억울함 아까 얘기했던 그 감정 억울함 안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이 보면 제가 가족 뒷바라지를 잘한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 성격을 알거든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일의
성실히 살다가 보면 상대방에 대한 기대는 해주면 고마운 거고 안 해줘도 그만이라 생각하면 억울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새해에는 모든 가족들이 각자 역할을 성실히 해서 상대방 가족들한테 기대치를 낮추면 예, 그러면 억울함도 덜 할 거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해봤어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